대철음식학교의 고은정입니다. 네, 한사 김영찬입니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오늘은 뭘 하려고 이렇게 단촐할까요? 이거 그냥 네. 육수에 말아먹는 건가요, 선생님? 네, 숨은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역시 비밀은 안 보이는 곳에.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 소울푸드인 아욱국죽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소울푸드 제가 두 번째 듣네요. 첫 번째는 시래기밥.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아욱국죽. 시래기밥은 아욱국죽보다는 뒷순위에 있어요. 1등이 아욱국죽이에요, 저는. 네. 선생님 보여주시면서 비밀을, 그 비밀을 좀 이야기를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들려주세요. 네. 지난번에 아욱국 끓이는 거를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아욱국을 끓여서 먹다가 남았어요. 그쵸. 뭐 이제 그러면 고기 같은 거를 끓여서 구워서 먹다가 남으면 네. 혹시 뭐 이제 밥을 먹고 싶다고 할 때 네, 그럴 때도 이거를 같이 이렇게 끓여서 얘를 끓이면 네. 뭐 밥도 이렇게 돼서 탄수화물 섭취도 될 뿐만 아니라 네. 너무 뭐라고 할까요? 입안이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깔끔해지는. 그 앞전에 먹었던 약간 느끼함? 죄책감이 느껴지는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저녁에 아욱국 끓여서 맛있게 먹고 네. 아침에 그 식은 국에다 이렇게 식은 밥을 그렇죠. 아침밥으로 딱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속도 좋습니다. 편하고. 그렇죠. 네. 해장은 안 될까요? 되겠죠, 선생님? 불을 켜고 네. 아욱국 남은 거 한 1리터? 보통 이제 국밥으로 할 때 네. 그릇에다가 담아주는 양이 한 500g에서 650g 정도 사이예요. 전체 양이요? 네, 그래서 1리터 정도의 이제 아욱국을 넣는다면 2인 정도를 할 수 있어서 밥 한 공기를 이제 넣어서 얘가 죽이 되니까 퍼져서 1인분의 밥으로 2인분의 국죽을 끓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끓일 때는 선생님 대체로 찬밥을 쓰나요? 따뜻한 밥을 쓰면? 따뜻한 밥 쓰는 게 더 좋죠. 더 그래요? 빨리, 더 잘 퍼지죠. 네네. 근데 이제, 따뜻한 밥이 있으면 그걸 쓰면 되는데, 없다고 굳이 따뜻한 밥을 만들 필요는 없이 찬밥으로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이거는, 약간 죽을 쓰는 데는 요령이 좀 필요한데요. 그냥 이렇게 해서 우르르 끓여 놓으면 이거는 국에 마른 밥이 되는 거고. 국밥이. 네네. 죽으로 하려면 이거를 이제 끓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렇게 서서히 계속 이렇게 해서 쌀알이 좀 으깨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농도가 진해지는 거를 해야지 됩니다. 누룽지 끓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물을 부어서 우르르 끓이면 먹을 수는 있는데 그게 그 누룽지의 그 약간 그 눅진한 그런 그 농도 같은 것들이 없고 더 고소하고 더 맛있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자로 이렇게 하면서 끓이시는 게 되게 좋죠. 은근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이네요, 선생님. 그렇죠. 모든 죽들이 밥하는 것보다 훨씬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죽을 끓일 때는 내가 어느 정도의 농도로 끓일 것인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생쌀로 할 건지 쌀을 갈아서 할 건지 쌀 가루로 할 건지 반만 쪼개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다음에 농도를 아주 미음처럼 할 건지 이렇게 멀건 죽으로 할 건지 식사가 되는 된죽으로 할 건지 재료를 어떤 걸 쓸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죽이 쉽지는 않네요. 식은 죽 먹기는 쉽다고 하지만 죽을 끓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 써서 뭐 한다는 말도 있는데 쉬운 말이 아니네요. 네, 죽 쓰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죽 써서 그렇죠. 주면 안 되겠네요. 네. 그 소울푸드가 된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이게 친정 어머니가 이렇게 아욱국을 끓였다가 남으면 여기다 찬밥을 넣어서 끓여서 주시는 걸 먹고 자랐는데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의사 선생님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저는 감기가 걸려도 배탈이 나도 몸살이 들어와도 뭐 마음이 되게 힘들 때도 늘 생각나는 게 어머니가 끓여주신 아욱국이 이 국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플 땐 어머니하고 가까이 살 때는 늘 전화를 해서 아욱국 좀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가기 전에 전화해서 아웃국수 먹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아 얘가 어디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 제가 힘들고 아플 때 늘 먹어서 이거로부터 기운은 되게 웃기잖아요. 배탈이 났는데도 아웃국죽을 먹고 감기가 걸렸는데도 아웃국죽을 먹고 네. 두통이 생겨도 아웃국죽을 먹고 왜 충분히 그럴까요?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 그래요? 네. 뭘까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 아웃국 할 때 네. 아웃이 약간 열을 내려주고 네.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 병이 날 때는 이 가슴 쪽으로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와. 열이 좀 네. 생기는 상황에서 네네. 감기도 걸리고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아웃이 이제 된장과 함께 만나면서 속도 편안하게 하면서 위로 올라와 있는 열을 살짝 식혀주니까 몸이 뭔가 편해지고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네. 선생님이 이걸 찾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네, 저는 사실 이 설명을 하고 얘기를 싶습니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저의 소울푸드다. 그런데 네. 이게, 그냥 이걸 좋아한다 이런 네, 의미를 네. 많이 넘어서서 아플 때 이제 이거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는 아픔에 이거를 계속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몰라서 네. 그랬는데 선생님 오늘 말씀 듣고 나니 앞으로는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잊지 좀 않는다면. 한약적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흐름들, 네. 길을 읽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어떤 동양학, 한의학의 네, 네. 특징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역시. 네, 네, 선생님과- 가끔 쓸모가 있습니다, 제가. 아니요, 선생님과 이거를 시작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네, 이제 얘가 끓고 있으면 네. 이제 밥알이 이렇게 있는데 죽이라는 게 밥알이 이렇게 탱글탱글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약간 네, 뭉개진? 약간 뭉개졌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소화력이 완전히 떨어진 환자 같다면 완전히 뭉개진 거를 먹으면 좋겠지만 좋고, 네. 그냥 일반인들이 먹을 때는 쌀알이 어느 정도 퍼지기 그쵸, 시작했는데 맞아요. 완전히 퍼지진 살아는 않. 있는. 네,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이 시점을 맞춘다는 게 네, 네. 경험도 필요하고 그쵸? 계속 네, 바라봐야 네, 될 네. 정성도 필요한 네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자로 계속 얘를 좀 으깨주듯이 네 이렇게 하면서 네 끓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죽이야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내가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가장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죽을 끓이면 먹는 사람들이 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얼굴을 아는 사람에게 이제 좋은 기운이 가라고 이렇게 네, 쉬지 않고 들여다보면서 이거를 끓이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네. 단순히 성분표, 영양표에 있는 거 이상의 것들이 네. 우리 집밥에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네. 있습니다. 집밥도 다 그렇지만 그 중에 죽이라는 게, 이 죽은 그냥 일단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일단 건강이 그쵸.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음식이라서 네, 죽이야말로 정말 집밥 중에 가장 네, 마음이 들어가는 그쵸.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일 것 그렇다고 같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두셨다가 끓어오르면 그때부터 이제 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광화문에 가면 백반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생선구이를 해주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 가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운데 난로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놓고요.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님께서 계속 긴 국자로 계속 이러고 계시는 장면을 늘 볼 수 있어요. 매일 가면 그래서 시켜서 먹는데 나중에 밥을 다 먹고 나면 그분이 누룽지를 한 그릇 갖다 주세요. 근데 그 집 누룽지가 제가 식당 돌아다니면서 먹어본 누룽지 중에 제일 맛있었는데 그게 그분이 국자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네 누룽지에서 네, 이 전분이 빠져나와서 약간 전체적으로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아주 구수하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이제 목으로 넘겨주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죽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던
이런 아욱 같은 것들도 좀 더 부드럽게 목 넘김을 할 수 있도록 더 푹 무르게 끓게 되는 과정이죠. 네. 저는 이제 이거를 할 때 아욱이 있을 때 부추가 좀 좋거든요. 그렇죠. 소금. 네, 그래서 네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떠서 낼 때 위에다 부추를 약간 토핑을 해주는데 아. 그건 어떤가요? 한의학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괜찮아요? 네. 그 어. 약간 성향도 설사 네. 균형을 좀 맞춰주는 효과도 네, 네. 있고 부추 자체가 왜 약간 네. 속도 편하게 하고 정장 작용도 있어서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왜 우리가 탈나기 쉬울 때. 먹고 네. 상한 음식들 어떻게든 하다 보면 먹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부추죽도 먹지만 이런 상황 때 같이 응용해 주면은 좋은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2005년에 네.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 아,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게 음식이 약이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이렇게 본능적으로 먹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과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생애 처음으로 먹어본 약선 음식이 어떤 것이었냐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여름방학에 외가에 갔다 배탈이 났는데 외할머니께서 부추죽을 쏘아주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과제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괜찮은가요? 네, 환자들한테 음식 먹고 탈난 환자들은 네. 부추 정말 듬뿍 넣고 네. 죽 끓여 드시라고 저희 간장하고 들기름으로만 간 맞아요. 맞춰서 네, 드시라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예전에 어르신들은 배우지 않았어도 생활지. 네, 생활에서 네. 네, 그렇게 찾아내시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끓이는데 이제 국물이 어느 정도 걸쭉해지긴 했어요. 아까보다. 네, 그쵸? 느낌이 달라져요. 네, 달라졌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딘가 아픈 데가 없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이 정도만 끓여도 네. 네, 아침 식사로 먹기에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거든요. 아프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먹을게요. 그래서 네, 그게 좋겠죠. 네. 네. 그래서 덮어지면 너무 그 얘기를 하려고. 씹는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뜨거울 때는 훨씬 더 묽은 것 같고 약간 네. 식으면 좀 더 더 되직해지고 되직해지고. 하죠. 간을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네. 요 육수는 혹시 요것도 간을 맞출 때 간을 맞추기도 하고 국물이 국물이 부족하면? 네, 좀 약간 술 먹은 다음날 해장으로도 되게 좋거든요. 좀 그럴 때 좀 후를 네, 마실 먹을 수 수 있는 있는데 형태로. 탄수화물도 같이 먹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옆에다 놓고 또 불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후루룩 갑자기 이제 가버리면. 이렇게 했을 때 쫄면. 먹을 수 있게 혹시 간이 맞아서 소금은 넣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부족하면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하게 되는군요. 네. 음. 뭐 된장을 더 넣어도 되지만 네, 이미 네, 되게 아욱이 부드러워졌죠, 선생님. 어우. 네. 네. 그리고 탄수화물 조금 안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도 요 정도 탄수화물은 용납하지 근데 뭐 않을까요? 여기 네. 채소도 있고 새우도 네. 있고 장도 네. 있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생님 부추를 좀 올려드려 네. 볼게요. 부추가 올라가면 향이랑 어떤지 한번 네. 네. 맛봐주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 이거 아까 찬밥 네. 먹을 때 들어갔던 거라서 이게 아욱 국하고는 또 다른 풍미가 확 올라오네요. 그래요? 네. 맛있다고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긴장돼. 제가 놀려 먹어가지고 선생님도 저 놀리느라고 맛없다고 할까봐. 이 씹히는 부추가 약간 활용점정의 느낌이 있는데요. 진짜요? 네. 이게 뭐 쪽파를, 실파를, 뭐 네. 대파를 썰어서 얹어도 되는데 저는 뭐 지금부터 약간 장마철 때까지 이 부추 아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여름이고 해서 부추가 더 좋지 않을까. 저의 네. 외할머니가 해주셨던 기억을 떠올려서 부추로 제가 레시피를 잡았는데 잘했어요? 정말 이렇게 이게 뭔가 풀린다 이런 느낌이 들고 저도 요즘에 가슴에 화가 있는지 먹고 나니까 아이고. 가슴이 좀 시원해지는 네. 편안해지는 느낌이 나고 배는 따뜻해지는 이게 우리 된장이 가진 참 매력이라는 게 네. 그런 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새삼 드는 음식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그건 정말 여름철 선생님 이제
몸이 안 좋을 때, 컨디션 안 좋을 때 어떤 건강 음식도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굉장히 음식 해먹기도 어려워하시고 네, 소화력도 네. 떨어지니까 자꾸 뭘 못 드시게 네,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의 어떤 기력을 돋우면서 몸을 좀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더없이 좋은 해장 약간 음식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묽게 네. 끓여가지고 네. 그래서 선생님의 이제 음식 이야기 중에 이어달리기 있잖아요. 네, 음식 네, 이어달리기. 네, 네. 이 아욱국과 아욱국죽이 정말 또 다른 음식 이어달리기의 멋진 한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칭찬 좋습니다. 얼른 먹고 저도 네. 좀 가슴에 화를 좀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도 잘 배웠고 네, 저도 잘 잘 먹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